뭐야? 안녕하세요. 포동포동팜입니다. 자, 올해 25년이 시작되고 벌써 3개월이나 흘렀는데 그동안 뭐 영상을 찍으려고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시간이 없었다는 건 핑계고 귀찮았어요. 솔직히 귀찮아가지고 안 찍고 있었어요. 뭐 가온하우스나 이런 데도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도 많이 돌아다녀 봤었고 뭐 하면서 컨텐츠들은 많았어요. 근데 차마 그걸 다 영상으로 찍지는 못했었고, 저도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저 위에 그 연동하우스 눈이 많이 와가지고 개폐기가 다 터져가지고 막 주저앉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 뭐 보수하느라고 일이 많았었어요. 뭐 어쨌든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밴드 있죠. 이 밴드 교체하고 있어요. 이 나무들 이 양말끈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이 양말끈으로 해 놓으신 것들 다 풀어주시죠. 지금 조금씩 막힐까봐 조금씩 풀어주시는데, 저는 이걸 푸는 김에 이게 이미 오래돼 가지고 탄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아예 교체를 하고 있어요. 양말끈으로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밴드로 하고 있어요. 이 닷밴드라 그래가지고 닷 모양으로 생겼죠. 닷. 그래서 닷밴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걸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어요. 이걸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감는 거예요. 똑같아요, 양말끈이랑. 근데 어쨌든 얘는 이 탄성이 좋아서 이 나무의 채간에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채간은 막히면 안 돼요. 이 채간이 막히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채간이 막히면 채간이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제가 몇 가지 짚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열매 사이즈는 어느 정도 커져요. 하지만 경도가 안 나와요. 단단해지지가 않아요. 약간 물포도 같은 느낌. 그러니까 1차 GA 처리 끝나고 2차 GA 처리 끝나고 크기는 다 커요. 근데 경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그런 애들은 신기하게 보관을 하면 꼭지가 바로 말라요. 빨리 말라가지고 알탈락이 심해요. 대신에 맛은 좋아요. 맛은 좋은데 품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 먹거나 많이 하시죠, 그런 거는. 그러면은 맛있다는 소리는 많이 들을 거예요. 하지만 갖다 팔기는 힘들다라는 거. 뭐 그렇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체간이 막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지금 이 작업을 많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체간은 살려 두셔야 돼요. 양분 이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뭐 지금 그렇게 티가 안 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올해 문제점을 얘기를 하자면 벌써부터 온도 때문에 말들이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 야, 뭐 날씨가 그러는데 어떡하냐, 뭐 다 똑같지, 이러고 넘기실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해의 날씨 따라서 그냥 농사가 좌지우지 되는데, 그거는 맞지 않고 어느 정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필요한 건 뭐? 우리에게는 비료가 있다는 거. 하지만 비료의 과한 사용은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저도 적게 쓰시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죠. 적게 쓰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적재적소에만 써 주시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올해 일단 문제점을 말하자면, 자, 첫 번째,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요.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건 이 수액 이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수액 이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자, 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첫 번째, 물이 없거나 너무 건조하거나. 두 번째, 뿌리가 흡수력이 좋지 않거나. 뿌리 흡수력이 좋지 않다라는 거는 이 지온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지온은 수액 이동이 시작되려면 지온이 8도 정도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대기 온도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얘가 막 시작하려고 하거나, 이 삼투압에 의해서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지온이 어느 정도 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온이 어느 정도 오르지 않은 상태, 또는 지온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흡수력이 떨어져 있다. 흡수력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는 뿌리가 상태가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 뿌리가 좋지 않다라는 거는 결국 뭐겠어요? 내가 물 10을 줬지만 얘네가 요구하는 물 양은 10이에요. 한창 때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인데 이 10을 줬는데 5밖에 흡수를 못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흡수력이 딸려서.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얘기 많이 하죠. 물 많이 주라 그래서 난 많이 줬어. 물 많이 줬는데 왜? 근데 이거는 배수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땅이 계속 습하면 뿌리 활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물이 너무 또 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하면 안 되지만 그 얘기는 내 밭은 내가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필요한 양만큼 물을 주시되 뿌리가 흡수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뿌리가 많이 생성되는 그 양분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인산가리죠. 자, 그래서 밝은 재를 주실 때 보면은 대부분 그걸로 만들어요. 그걸로 만드는데 그걸 굳이 줘야 되냐? 뿌리 활력이 살아있으면 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네가 알아서 그때 되면은 다 살아나요. 어차피 이게 뿌리 활력이 떨어져 있다는 건 가을 농사가 잘못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을에 이 잔뿌리들이 많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양분을 많이 흡수를 해가지고 저장을 해놓으면 어디에 저장되겠어요? 그 잔뿌리의 하얀 털에 다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내 월동도 이겨내는 거예요. 왜? 설탕물이 그냥 물보다 어는 점이 더 낫겠죠. 잘 안 언단 말이에요. 이 당이 있으니까 잘 안 얼어요. 그렇게까지는. 그래서 얘네가 그걸로 겨울을 월동을 버텨내는 거예요. 그걸 깨어나서 그 뿌리들이 다시 흡수를 한 거를 올려줌으로써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발아기가 시작되고 새순이 신초 성장이 되는 거예요. 이 흘러나오는 수액에 양분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물이겠어요? 아니죠. 가리, 뭐 칼슘, 당분 다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대로 올라오지 않다라는 거는 장애가 생길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신초 생장이 제대로 안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신초 생장이 제대로 안 되면 꽃대가 약하게 나오겠죠. 잎도 작고, 잎도 작으면 광합성 능력이 떨어지겠죠. 꽃대가 작으면 꽃의 힘이 별로 안 갔기 때문에 영양분이 딸리기 때문에 꽃이 필 때 얘네가 꽃더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있겠죠. 자, 그리고 꽃더리가 시작되면은 보통 사람들은 냉해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그 전부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상품 가치는 떨어지고 또 내가 농사를 뭘 잘못했나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관찰을 하시란 얘기예요. 내 밭은 지금 어떤지. 그래가지고 올해 농사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잘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처방을 해야겠죠. 자, 중요한 거. 지금 얘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산가리가 지금 필요한 시기다. 하지만 벌써 줄 필요는 있다? 없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거는 그냥 물만 가도 되는데, 물만 주셔도 되는데, 오히려 질소 함량이 너무 높은 밭이다. 질소 함량이 너무 뭐 매년 퇴비를 했거나 뭐 가을에 막 복합비료 같은 걸 많이 뿌리셨거나 해가지고 질소 함량이 너무 높다. 그러면은 오히려 질소가 높으면 얘네가 뿌리에서 흡수력이 낮아져요. 왜? 밸런스가 깨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차라리 질소 흡수를 억제하는 칼슘을 관주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가리 칼슘을 관주를 하는 게 맞고, 그 이후에 신초가 나오는데 약하게 나온다. 자, 그러면은 그때는 밥이 뭐겠어요? 제가 말하는 밥은 3대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NPK, 질소, 인산, 가리. 그거는 맞게, 생육에 맞게 보시고 312를 넣을지 222를 넣으실지는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뭐를 보고? 내 거를 보고, 자기 본인들 밭에 있는 신초를 보고 결정을 하시고, 그 전에 뭐 칼슘 같이 넣어 주시는 건 좋아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그때쯤부터 또 필요한 게 뭐겠어요? 밥은 주는데 반찬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반찬은 뭐? 미량요소. 미량요소는 필요가 없을 것 같죠?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필요해요. 3대 요소만큼 필요한 미량요소들, 흡수력이 높은, 그러니까 요구도가 높은 미량요소들이 꽤 있어요. 마그네슘도 있고 뭐 황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나머지 뭐 붕소, 아연 뭐 굉장히 많지만 그런 것들은 낮지만 오히려 어쨌든 간에 골고루 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언제부터? 밥 주실 때 반찬도 같이 주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막 엄청 많이씩 막 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마그네슘이나 황이나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주셔도 되지만 좀 뒤로 미루셔도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다 포함되어 있는 거를 같이 주셔도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관주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내 밭에 이미 미량요소 알갱이로 완효성으로 뿌리셨으면 3개월 4개월 가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천천히 물에 녹여 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관주를 주실 때 그걸 또 준다? 안 주셔도 돼요. 그렇게 주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 좋게 나왔을 때 얘기예요. 안 좋게 나오면은 긴급 처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살려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그렇게 주시라는 거고, 대신에 이 세력을 보고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딴 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다음 주에 또 춥대요. 다음 주에 또 춥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때 필요한 거는 딴 게 아니고 냉해 방지제를 조금씩 해주시는 게 좋죠. 해저 추출물. 해저 추출물이 냉해 방지에 좋은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이 해저 추출물을 어디서 대부분 많이 추출을 하냐면 해조류 회사잖아요. 해조류 회사 하는데 엄청 추운 지방이죠. 막 북극이나 남극 이런데, 그런데 엄청 차가운 물 깊숙한 곳에서도 그 해조류들이 자라요. 지네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졌던 거죠. 이제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를 뽑아 와가지고 만든 게 해조 추출물이죠. 해조 추출물로 현재 나와 있는 거 많잖아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가격대는 뭐 만약에 10,000원이다 그러면 10,000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고, 뭐 50,000원이다 그러면 50,000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다 보면 그냥 해조 추출물이라고 하지만 어떤 해조 추출물인지 정확하게 표기가 돼 있는 게 있고 안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표기돼 있는 것들은 자신 있으니까 표기를 해놨겠죠. 방금 사투리 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좀 쳐주시고 하면 다음 주에 기온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아직 신초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도움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목면 시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많이 해라는 게 자주 하라는 게 아니고 목면 시비를 지금 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목면 시비를 하는데 이 껍데기를 안 뺏기신 분들 있죠. 저처럼 이 껍데기를 벗기신 분들도 있고, 저처럼 안 뺏기신 분들은 좀 흠뻑 적셔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안에 뭐 알이 까거나 했으면 그 안에 스며들게 하려면 이 전체적으로 다 밑둥까지 골고루 쳐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정도 하면 되고, 지금 시기는 이르지만 제 거 연동하우스에 전박이 응애를 봤어요. 제가 전박이 응애 알을 봤단 말이에요. 뭐 작년에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는 벌써부터 그렇게 보여요. 시기가 아닌데도. 그래서 저는 응애학을 벌써 쳤어요. 이 눈이 아직 신초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어쨌든 그렇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 집게 있죠. 집게 같은데 딱 봤는데 빨갛게 탁탁탁탁 박혀 있어요. 그럼 이걸 뭐 사과응애라고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전박이응애라고 부를게요. 어쨌든 간에 응애 종류라는 거죠.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뭐 또 궁금한 거 있거나 하신 거 있으면 뭐 이야기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뭐 다음에 영상 찍을 때 참고해서 또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